안녕하세요. 잠시 달밤입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피로함, 그리고 인연이라는 핑계로 끊지 못하는 지독한 관계의 굴레를 견디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짓누르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여러분이 전생부터 현생까지 어떤 지독한 실타래로 얽혀 있는지 그 바닥을 아주 차갑고 깊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미 와 있습니다. 먼저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뽑아주세요. 번호 공개할게요.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인연을 여는 첫 번째 문은 금성의 별 알우자예요. 이 카드가 전생의 인연에서 등장을 했다는 것은 두 분이 서로에게 닿을 수 없는 갈망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생의 여러분은 서로를 보면서 꿈을 꿨어요. 하지만 별은 멀리서 볼 때만 아름답죠. 가까이 다가가면 그 뜨거운 열기에 내 영혼이 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20대 후반에서 30대, 사회의 거친 파도를 맞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생의 여러분은 상대방의 화려한 배경이나 능력에 매료돼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렸을 가능성이 커요. 저 사람 옆에만 있으면 내 인생도 빛날 거야 라고 믿었던 그 순수한 동경이 현생에서는 그 사람만 보면 작아지고 눈치를 보게 되는 지독한 습관으로 남은 거죠. 그리고 40대에서 50대 그 이상이신 분들에게 이 별은 못다 이룬 첫사랑의 환상 같은 거예요. 현실은 팍팍한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시나마 빛났던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그건 환상일 뿐입니다. 별은 차가운 우주 속에 혼자 있을 때 가장 빛나듯이 여러분 또한 그 사람의 빛에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존재임을 잊고 계신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제 현생의 적나라한 현실을 한번 볼게요. 펜타클 8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는 중단된 망치질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지독하게 공들였나요? 상대방 기분 맞춰주느라 내 커리어, 내 휴식, 내 자존심까지 다 포기해가면서 장인처럼 관계를 깎고 다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강한 회의감이 여러분을 덮쳤어요. 상대방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가 좀 참아주면 안 돼? 혹은 우리가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왜 그래?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멈췄어요. 더 이상 이 관계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은 정서적 번아웃 상태입니다. 기혼자분들이라면 대화가 사라진 식탁에서 핸드폰만 보는 그 적막함이, 그리고 연인 관계인 분들이라면 의미 없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느끼는 허무함이 바로 이 중단된 망치질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당장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카드에 담겼어요. 이 관계는 단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의 눈, 체면, 인맥, 이 모든 제3의 요소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헤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일로 얽힌 이 관계는 어떻게 수습하지? 라는 걱정이 앞설 것이고, 가족관계가 깊은 분들이라면 자녀의 얼굴, 양가 어른들의 기대, 혹은 남들이 보기엔 행복해 보이는 우리 모습이라는 가짜 껍데기를 지키느라 속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셋이서 즐겁게 건배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잔에 담긴 것은 독배일지도 몰라요. 남들의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목이 오늘 리딩의 핵심이에요. 상대방의 본 모습 혹은 여러분을 미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이 나와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정서적 기생충이거나 회피형 가스라이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중후하고 점잖은 척 할지 몰라도 속은 결핍 덩어리인 어린아이예요.
본인이 힘들 때는 여러분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정작 여러분이 힘들 때는 나도 힘들어. 왜 너만 생각하니? 라면서 상황을 회피해요. 전생에서도 여러분은 이 사람의 난장판을 수습하는 보호자였습니다. 이번 생에서도 상대의 불안을 잠재우느라고 여러분의 평화를 포기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눈물이나 우울함에 속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붙잡아두기 위한 비겁한 무기일 뿐이에요. 자, 근데 왜 못 헤어지냐? 바로 여기 펜타클의 왕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지독하게 안정적인 현실의 사슬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이미 이혼 도장을 찍고 싶고 당장 짐을 싸서 나가고 싶은데 이 사람과 얽힌 현실적인 조건이 너무나 견고해요. 능력 있는 파트너로서의 이득, 공동명의의 자산 혹은 이 사람이 제공하는 물질적인 안정이 여러분의 발목을 묶고 있습니다. 30대 분들이라면 이 사람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조건의 사람을 못 만날 것 같다는 공포가, 그리고 40대 50대 이상이시라면 노후 자금과 생활 수준의 하락이라는 현실적인 계산이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아요. 마음은 없어도 돈은 있다 라는 이 서글픈 현실이 여러분을 주저앉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존감과 통장잔고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 그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타워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정방향이었다면 진작에 다 때려 부수고 끝냈을 인연이에요. 하지만 역방향이죠. 이건 붕괴가 서서히 진행 중인 건물 안에 갇혀있는 형국이에요. 당장 건물이 무너지진 않겠지만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는 걸 매일 지켜봐야 됩니다. 20대 후반 이상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차라리 한번 터지는 게 낫지 이렇게 조금씩 말라 죽이는 고통이 얼마나 지독한지, 완전히 끝내지도 못하고 예전처럼 사랑할 수도 없는 이 위태로운 평화. 여러분은 지금 서서히 가라앉는 배 위에서 구명보트를 탈지 말지 고민만 하다가 에너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는 강인한 왕의 원형이 있어요. 책임감과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죠. 사실 여러분은 이 관계가 망가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고쳐서 쓸 거야.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 만들 거야. 그 생각이 여러분을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왕자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불타는 성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은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이에요. 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존재죠. 이성적이고 능력 있는 여러분이 왜 유독 이 사람 앞에서만 무너질까요? 폭풍은 논리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폭풍을 잠재우려고 애쓸 게 아니라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소로 숨거나 아예 폭풍의 궤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다 태워버려라. 그동안 쌓아온 추억, 이 사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는 미련, 그리고 언젠가 나아질 거라는 헛된 희망. 이 모든 낡은 집을 다 태워야만 그 자리에 새싹이 돋습니다. 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불을 지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성성을 보살피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성성은 나약함이 아니라 직관과 치유예요. 그동안 너무 왕처럼 버티기만 했죠. 이제는 타인을 돌보는 일을 멈추고 상처 입은 여러분의 내면을 안아줘야 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이젠 정직해져야 될 때요. 그리고 삶은 주기가 있습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져요. 이 인연은 이미 꽃이 지고 잎이 마르는 시기에 들어섰어요. 억지로 생명 연장 장치를 달아둔다고 해서 그 꽃이 다시 향기를 내진 않아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듯이 이 관계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담담하게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설 시간이에요.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연꽃은 결국 수면 위로 피어오릅니다. 그동안의 고통은 여러분을 단련시키기 위한 토양이었을 뿐이에요. 이제 그 더러운 진흙을 털어내고 여러분의 고귀한 자아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예요. 첫 번째, 함께 꿈꾸기. 만약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혼자 애쓰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같이 살 길을 찾든지 아니면 여기서 각자 길을 가든지 결정해라.
근데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협력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두 번째, 폭풍이 지난 뒤를 대비하세요. 관계의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정리해야 돼요. 경제적인 자립, 인간관계의 정리,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독립. 폭풍이 다시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여러분만의 집을 지으세요. 세 번째, 빛에 집중하기.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상처 주는 말들, 억울함, 복수심에 에너지를 뺏기지 마세요. 미워하는 것도 엄청난 힘이 듭니다. 그 에너지를 이제는 여러분의 성장과 즐거움에 쏟으세요. 여러분이 빛나기 시작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화 속 교훈 2가지 볼게요. 백조왕자랑 신데렐라 카드가 나왔는데요. 백조왕자의 엘리제는 오빠들을 구하기 위해서 침묵하면서 쐐기풀 옷을 짭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혹은 가정을 위해서 독이 든 쐐기풀을 맨손으로 만지면서 고통을 참아온 건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무거운 옷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신데렐라에게 요정대모가 나타났듯이 여러분에게도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올 거예요. 그게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귀인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조언과 시기 흐름 볼게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카드가 나왔어요. 더 이상 동굴 속에 숨어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실을 선포하세요. 관계가 깨질까봐 혹은 누군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입을 닫는 순간 여러분은 죽어갑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의 해방구예요. 그리고 시기 흐름 카드로 지금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카드가 나왔어요. 달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의 발사믹문 단계예요. 앞으로 한 달간은 그 사람과 승부수를 띄우거나 뭔가 새로 시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에너지를 비축하십시오. 인간관계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충분히 자고 잘 먹고 여러분의 몸을 돌보세요. 그리고 달이 다시 차오를 때 여러분은 훨씬 명료해진 정신으로 이 질긴 인연에 종지부를 찍을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전생에 애틋했던 별빛이 현생의 지독한 현실로 다가와서 여러분을 참 많이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이 시나리오의 작가는 여러분이고 그 사람은 여러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잠시 등장한 악역일 뿐이라는 걸요.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작은 숨구멍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애썼고 이제는 행복해질 자격이 차고 넘칩니다.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 두 분의 인연을 여는 첫 번째 문은 마의 천상장미예요. 전생에서 두 분은 서로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한 안식처였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말하면 서로의 결핍을 가장 따뜻하게 채워주던 영혼의 파트너였다는 뜻이에요. 전생의 여러분과 그 사람은 거친 세상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편이 돼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를 수용했어요. 그 깊은 신뢰의 기억이 현생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람만 보면 왠지 모를 애틋함과 내가 끝까지 챙겨줘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그 장미에 가시가 돋아서 아플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시는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두 사람의 소중한 사랑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방어기제일 뿐이에요. 미혼이시거나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상대방을 통해서 세상의 풍파를 막아줄 든든한 기둥을 발견했을 것이고 기혼자나 책임감이 무거운 분들은 비록 현실은 팍팍해도 서로가 아니면 이 세상을 버틸 수 없다는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연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생이 그 따뜻했던 헌신은 이제 현생에서 가장 성숙한 사랑으로 다시 피어날 준비를 마쳤어요. 자, 현실적인 상황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펜타클 9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역설적으로 함께함으로써 채워질 풍요를 예고합니다. 지금 당장은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성취나 경제적 자립이 조금은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연애 중이거나 미혼인 분들은
상대방을 챙기느라 자신의 커리어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서 조바심이 날 수가 있고, 기혼이시거나 오래된 관계인 분들은 공동의 생활을 유지하느라고 각자의 주머니 사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족함이 아니라 투자예요. 혼자서 100을 가졌을 때보다 둘이 합쳐서 200, 300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기인 거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 라는 냉소 뒤에 숨겨진 사랑이기에 더 큰 현실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소드 6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배가 뻘에 빠진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항구에 정박 중임을 뜻하고 있어요.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상처를 들추면서 이 관계가 나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린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라면 이제는 새로운 자극보다는 익숙함이 주는 단단한 평화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배 밑바닥에 구멍이 난 게 아니라 더 튼튼한 배로 수리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선 거예요. 이 정체기는 서로를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난날의 오해를 치유하고 앞으로 함께 노져갈 방향을 다시 맞추는 소중한 골든타임이에요. 여기서 아주 명료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소드 에이스가 등장했어요. 이건 관계를 끊어내는 칼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는 지혜의 칼이에요.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사소한 감정의 찌꺼기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성숙한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 겁니다. 사랑은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결단으로 지키는 거라는 걸요. 이 검은 두 사람의 사이를 가로막던 오해, 주변의 간섭,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이성의 힘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숙제가 아니라 내가 함께 풀어가야 할 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에요. 상대방이 당황할 만큼 단호하고 명확하게 여러분의 선을 보여주세요. 그 선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더 깊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현명한 결단 끝에 도달한 곳은 은둔자의 방이에요.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빛을 공유하는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상대방의 기분에만 맞추느라 소홀했던 여러분 자신을 돌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그럴 시간을 좀 주세요. 미혼인 경우라면 각자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면서도 단단하게 연결된 따로 또 가치의 미학을 배우게 될 것이고, 기혼인 경우라면 복잡한 가정사 속에서도 부부만이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성역을 만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될 때 그 빛은 상대방의 길까지 환하게 비춰줘서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인생의 길동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열정의 폭발과 새로운 리듬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참기만 했던 지난날의 균형은 이제 깨졌어요. 오히려 좋습니다. 감정이 둑이 터지듯이 진심을 쏟아내세요. 전생부터 이어진 그 깊은 사랑의 파동을 억지로 누르지 마세요. 지금은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 있는 것 같아도 이 격동의 시기를 지나면 두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조화롭고 강력한 하나의 팀이 될 겁니다. 적당히 섞이지 마세요. 확실하게 부딪히고 뜨겁게 화해를 하세요. 그 과정이 두 사람을 진정한 운명 공동체로 묶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는 알레테이아가 등장했어요. 은폐되지 않은 진실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제 가면을 벗으세요. 나는 네가 이래서 힘들고 사실은 이만큼 사랑해 라고 여러분의 진심을 마주하세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알레테이아는 여러분이 진실해질 때 비로소 그 사람도 진실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투명한 진실이야말로 두 사람을 영원히 묶어줄 가장 강력한 마법이에요. 동시에 여러분의 심리는 빈방, 즉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무한한 희망이에요. 과거의 원망과 미련으로 꽉 차있던 마음을 비우세요. 텅 빈 방은 외로운 곳이 아니라 두 사람의 새로운 추억과 미래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신혼방과 같은 공간이에요. 그 고요한 가능성을 믿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을 그 방에 하나씩 들여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조언합니다. 그 사랑과 소소한 기쁨을 나누세요. 전생의 업보 같은 무거운 단어들에 짓눌리지 마세요. 가끔은 그저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 차 한 잔을 나누는 가벼움이 관계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전쟁터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가꿔야 할 정원이에요. 오늘 하루 그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미래에 집중력을 발휘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변의 소음이나 과거의 상처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어떻게 하면 함께 더 풍요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을지 그거에 집중하십시오. 두 사람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일 때 불가능해 보이던 경제적인 자립도 관계의 회복도 마법처럼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의 키워드로 건강한 열망이 나왔어요. 이건 두 사람이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공동의 야망이에요. 20대에서 30대 분들이라면 함께 성공의 길을 설계하고 40대에서 50대 이상이시라면 서로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열정을 불태우세요. 이 뜨거운 에너지가 두 사람을 인연의 늪에서 끌어올려서 탄탄대로로 인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치유의 핵심은 서로가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평온함을 상대방의 눈빛에서 발견하세요.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 순간 자체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정신적 성역이 되어야 됩니다.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이미 두 사람 안에 완벽한 행복의 셈이 있음을 믿으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두 사람의 빛의 유산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동안의 갈등은 상처가 아니라 더 견고한 사랑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예요. 우리는 무엇에 서운해하고 무엇에 감동하는지를 배웠죠. 그 지혜를 바탕으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두 사람만의 독보적인 사랑의 문화를 만드세요. 두 번째, 판단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상대방을 비난하지도 자신을 자책하지도 마세요. 그때는 그럴 수 있었지 라고 서로를 안아주세요. 판단이 멈추는 그곳에서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긍정할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연인이 됩니다. 세 번째, 의식적인 연결이에요. 이제 관성적으로 만나지 마세요. 매 순간 나는 이 사람을 오늘 다시 선택한다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세요. 이 의식적인 선택이 모여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인연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오직 두 사람을 빛나게 하는 일에만 쓰여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동화 속 교훈 2가지 볼게요. 미녀와 야수 그리고 빨간 모자 카드가 나왔어요. 미녀와 야수 키워드는 장미예요. 사랑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수 같은 상대방의 거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진심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오직 여러분의 용기뿐입니다. 안락한 감옥을 나가는 모험은 두렵지만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나간다면 그 길은 축복의 꽃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의 승리자가 될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빨간 모자의 키워드는 용기의 시험이에요. 늑대, 그러니까 두려움이 기다리는 숲을 함께 통과하세요. 홀로 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를 위한 시험이에요. 여러분의 직관과 용기를 믿고 숲을 통과하세요. 그 끝에는 두 사람이 꿈꾸던 평온하고 풍요로운 미래의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의 조언과 시기 흐름 볼게요. 영혼은 속삭입니다. 서로를 깊게 채워주세요. 그동안 지쳤던 서로의 영혼에 따뜻한 위로의 물을 부어주세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기보다 그저 함께 쉬세요. 서로를 보살피고 정성껏 대접하세요. 두 사람이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은 여러분을 가장 부러운 한 쌍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기 흐름 카드로 정갈자리 신월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깊은 상처의 치유와 관계의 재생을 의미해요. 앞으로 약 1달간 두 사람은 그동안 묵혀왔던 감정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게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갈의 독이 약이 되듯이 이 갈등의 끝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강력한 재결합과 깊은 신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고통스러운 시기는 지나갔어요. 이제 인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두 사람만의 찬란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재생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분들, 전생의 그 따뜻했던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현생의 무게에 잠시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성벽을 낮추고 손을 내밀 때 전생의 장부에 적힌 모든 빚은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청산될 겁니다.
오늘 리딩이 두 사람의 관계에 단단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 곁에서 가장 빛나고 그 사람은 여러분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될 겁니다.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여러분과 그 사람의 관계를 관통하는 전생의 키워드는 신성한 여성성의 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춤은 단순한 유의가 아닙니다. 전생의 두 분은 서로의 삶을 지탱하고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완벽한 창조적인 파트너였어요. 서로의 호흡을 읽고 부족한 박자를 채워주면서 아름다운 생의 궤적을 함께 그려나갔던 관계였죠. 지금 현생에서 느끼는 삐걱거림은 인연이 다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춤을 추기 위해서 스텝을 다시 맞추는 과정일 뿐입니다. 전생의 그 찬란했던 협조가 잠시 소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사회생활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라면 서로의 강한 개성이 부딪히면서 리듬이 엉켰을 수도 있고, 가정의 중심을 지키는 분들은 나 혼자 무대를 유지하는 것 같아서 지칠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말합니다. 두 분은 본래 함께 출 때 가장 빛나는 존재라는 걸요. 이제는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만들 무대가 얼마나 거대하고 아름다울지에 대해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현실적인 상황을 더 깊게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의 첫 장은 정서적인 정화를 뜻하는 컵 8번이에요. 카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카드를 보고 떠남을 생각하시겠지만 긍정적인 맥락에서는 낡은 습관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두 분을 괴롭혔던 구구절절한 감정 소모, 해묵은 서운함, 서로를 힘들게 했던 낡은 소통 방식을 이제는 뒤로하고 더 높은 차원의 관계로 이동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연애 중인 분들은 철없는 사랑을 지나서 더 단단한 신뢰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오래된 관계나 기혼자분들은 권태라는 이름의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정서적인 인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컵 7번이 역방향으로 나왔는데 이건 정말 훌륭한 신호예요. 안개가 걷히고 드디어 두 분의 진짜 가치를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우리는 왜 이럴까? 하면서 가졌던 막연한 불안과 환상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민낯의 사랑이 시작됐어요. 30대 이상이신 분들, 이제 뜬구름 잡는 희망 고문은 끝났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어떤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카드가 펜타클 10번이에요. 이 리딩의 주인공이자 두 분이 함께 도달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마음은 흔들렸을지 몰라도 두 사람을 묶고 있는 이 현실적인 결속력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해요. 기혼자분들이라면 아이들과 함께 가꿀 풍요로운 가정, 공동의 자산, 그리고 대대손손 이어갈 가문의 틀이 완성되는 흐름이에요. 미혼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과 함께할 때 얻게 될 경제적 시너지와 사회적 안정감은 놓치기 아까운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쇠사슬은 구속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주는 금빛 울타리예요. 사랑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에 더 큰 제국을 건설한다 라는 이 압도적인 현실적 풍요를 두 분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미성숙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가끔 철부지처럼 굴거나 여러분의 깊은 속을 몰라주고 가벼운 말로 상처를 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깊은 사랑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싶은 마음이 투영된 것일 뿐이에요. 성숙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지혜롭게 그 사람을 리드해주세요. 상대방이 얄팍한 수에 화를 내기보다는 이 사람이 내 사랑이 고파서 이러는구나 라고 너그럽게 품어줄 때 그 미성숙함은 곧 여러분을 향한 순수한 헌신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무모한 파국을 막는 신중함이에요.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 다 때려치우고 싶던 그 위태로운 순간들을 여러분의 현명함이 막아내고 있어요. 지금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멈춰선 여러분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단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쌓아온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 성숙한 책임감이에요. 이 신중함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제국은 무너지지 않고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는 모든 것을 품고 기르는 어머니의 원형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살펴야 할 존재로 여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모성애적 에너지가 결국 차갑게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일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은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성장시키고 그 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리는 경영자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마주한 그림자는 여러분이 숨겨왔던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라 상대방과 더 깊게 결속되는 연민의 끈이 됩니다. 상대방도 여러분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서로의 그림자를 안아줄 때 두 사람의 인연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신뢰로 거듭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하는 미래를 향해 진심으로 뛰어들어라. 어중간하게 발만 담그고 있지 마세요. 이 관계가 주는 현실적인 풍요와 안정을 믿고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을 해보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스텝을 밟기 시작할 때 상대방도 여러분의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할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이 관계의 다음 챕터로 도약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용서의 날개를 활짝 펼치세요. 상대방의 과오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혔던 자책과 미련까지 모두 용서하세요.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날개를 가볍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이 관계라는 감옥을 넘어서 우리만의 천국으로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시작은 달빛 아래의 깊은 대화예요. 사회적인 체면이나 주변의 시선을 다 걷어내고 두 사람만이 아는 고요한 시간에 진심을 나누세요. 달빛은 상처를 드러내는 동시에 치유합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서로의 정서적인 허기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심해로 깊이 잠수하세요. 표면적인 갈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두 사람이 왜 만났어야만 했는지 그 깊은 근원을 확인하세요. 깊이 내려갈수록 더 단단한 결속력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진실이 두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귀한 보석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예요. 첫 번째, 진정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라.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파트너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 곁에서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지 새삼스럽게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부족한 점 대신 그 사람이 가진 빛나는 재능과 현실적인 능력을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정이 상대방을 진정한 왕으로 만들고 여러분을 여왕으로 등극시킬 겁니다. 두 번째,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사냥꾼이 되라. 더 이상 상대방의 기분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의 방향, 여러분이 꿈꾸는 풍요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여러분이 먼저 제시하세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길을 이끌 때 상대방은 안도감을 느끼면서 기꺼이 여러분의 뒤를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를 쟁취하는 사냥꾼처럼 능동적으로 움직이세요. 자, 3번째, 당신의 직관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우리는 결국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믿으세요. 머리로 계산하는 불안함보다 여러분의 세포가 느끼는 안도감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이 관계를 성공으로 이끌 힘과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화 속 교훈 2가지 볼게요. 푸른 수염이랑 헨젤과 그레텔 카드가 나왔습니다. 푸른 수염의 교훈은 우리의 관계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하라 라는 거예요. 금지된 방을 열어서 진실을 본 여러분은 이제 더 강해졌어요. 이제는 오해와 의심이라는 성벽을 넘어서 두 사람만의 평화로운 성으로 탈출을 해야 됩니다. 누구도 두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관계의 성문을 굳건히 닫고 오로지 서로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의 키워드는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희망의 인도자예요. 과거의 방식, 그러니까 빵 조각은 사라졌지만 이제 새로운 지혜와 조력자가 여러분들에게 길 안내를 할 거예요. 주변의 현명한 조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전과는 다른 성숙한 방식으로 안정된 관계로 만들어가세요. 비둘기가 전해주는 희망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의 조언과 시기흐름 볼게요. 영혼의 마지막 조언은 두 사람만의 내면 성전을 소중히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두 사람의 심장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는 사랑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꾸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질 때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성스러운 안식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흐름은 축복으로 가득해요. 지독하게 힘들었던 고난의 주기가 드디어 끝납니다 라는 의미인데 염소자리 만월의 에너지예요. 염소자리는 매우 현실적이고 견고한 결과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동안 두 분을 괴롭혔던 감정적인 갈등과 현실적인 불안이 조만간 확실한 안정으로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앞으로 수개월 내에 부동산, 자산 혹은 사회적 지위 등 현실적인 기반에서 큰 성공과 매듭이 지어질 거고, 이건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더욱 견고하게 묶어줄 겁니다. 이제 이 긴 터널의 끝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찬란한 제국을 완벽하게 세우게 될 거예요. 자, 우리 3번 분들, 전생의 아름다운 춤은 멈춘 게 아니라 더 웅장한 피날레를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던 거예요. 현실적인 무게는 여러분을 누르는 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자산임을 잊지 마세요. 감정의 파도를 넘고 나면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단단한 미래가 여러분과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차가운 현실에 따뜻한 햇살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영리하고 그 인연을 지켜낼 만큼 강력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 두 분의 인연을 여는 첫 번째 메시지는 길을 보여주는 당신이에요. 전생에서 두 분의 관계는 명확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길잡이이자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빛을 따라서 간신히 생존하던 제자 혹은 나약한 영혼이었죠. 여러분은 그 사람이 길을 잃을 때마다 자신의 등불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인도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 에너지가 현생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은 묘한 채무의식 혹은 구세주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사회생활의 파고를 넘는 분들이라면 상대방의 부족함이 눈에 밟혀서 나라도 챙겨줘야지 라면서 자신의 커리어와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것이고, 가족의 무게를 짊어진 분들이라면 저 사람은 내가 없으면 무너질 거야 라는 책임감에 스스로를 가둬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제 여러분의 역할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길을 보여줬어요. 이제 그 등불을 상대방이 아닌 여러분의 가장 풍요로운 미래를 비추는데 써야 할 때예요. 자, 이번에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볼게요. 현실적인 상황의 첫 시작은 펜타클 6번이에요. 두 분의 관계는 지금 시혜와 수혜의 구도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주고 있나요? 아마 이 리딩을 듣고 있는 여러분일 겁니다. 미혼이거나 연애 중인 분들이라면 데이트 비용부터 정서적 지지까지 여러분의 몫이 훨씬 컸을 것이고, 상대방은 나중에 갚을게 라는 말로 여러분의 인내를 빌려 쓰고 있었을 겁니다. 기혼자나 오래된 파트너십이라면 경제적인 주도권이나 가사, 양육의 부담이 여러분에게 쏠려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반전은 이 카드가 정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푼 그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곧 여러분이 베푼 만큼, 아니 그 이상의 현실적인 보상으로 되돌려받을 정당한 권리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상황이 급변합니다. 소드 2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드디어 눈을 덮고 있던 천이 벗겨졌다는 뜻이죠. 그동안 애써 보지 않으려고 했던 상대방의 민낯, 사람은 착하니까 라면서 외면했던 관계의 불합리함을 드디어 여러분이 정면으로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의 감정 호소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이 너 요즘 왜 그래? 갑자기 예민하게 굴지 마 라고 가스라이팅을 시도해도 여러분은 차갑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게 돼요. 아니 이제야 네가 제대로 보여. 눈을 가렸던 천이 벗겨지니까 이 관계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챙겨야 할 실속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이게 된 것이죠. 그 서늘한 자각 끝에 펜타클 에이스가 등장합니다. 이건 인연의 고통을 견뎌낸 여러분에게 우주가 던져주는 황금 티켓이에요.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나서 드디어 손에 쥐어지는 실질적인 이득이자 새로운 기반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이 관계의 에너지를 회수함과 동시에 새로운 커리어의 제안이나 금전적인 성과가 나타날 거고, 기혼자라면 재산권의 확보, 증여
혹은 본인 명의의 자산 가치 상승 등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확실한 씨앗이 마련됩니다. 전생이 빚을 정산하니까 우주가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내리는 셈이죠. 구질구질한 사랑 타령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통장과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묵직한 황금 동전이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놓이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등장한 연인 카드는 유치한 로맨스가 아니에요. 인생의 중반을 지나는 우리에게 이 카드는 가장 완벽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펜타클 에이스 뒤에 연인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감정에 치우친 실수가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한 숭고한 결단임을 뜻해요. 상대방과 새로운 계약을 맺든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이로운 방향이라는 확신이 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상대방이 파트너이기 전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완벽한 파트너로서 자신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이 선택은 여러분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정의 카드예요. 아주 명확하고 서늘한 승리의 영수증입니다. 법적인 정리, 서류상의 정산 혹은 관계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여러분이 완벽한 승기를 잡게 돼요. 빌려준 돈을 받거나 이혼 도장을 찍거나 혹은 지지부진하던 관계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는 공적인 판결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는 더 이상 구구절절한 변명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여러분의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이 돼요. 전생부터 이어져 온 지독한 채무 관계가 드디어 여러분에게 유리한 영수증 한 장으로 종결되는 통쾌한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당하게 여러분의 몫을 챙겨서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는 사이렌의 원형이 숨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놓지 못했던 이면에는 여러분의 헌신에 매달리는 상대방의 모습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욕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유혹의 에너지를 타인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성공과 매력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누군가를 홀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타나토스, 즉 종말의 원형이 등장했어요. 이건 파멸이 아니라 낡은 자아의 죽음이에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챙겨주면서 희생으로 가치를 증명하던 여러분의 과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타나토스는 속삭여요. 과거를 죽여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고요. 썩은 관계와 나약한 자아를 도려내야만 비로소 여러분의 강력한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프겠지만 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만이 황금 동전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소한 기쁨에서 당신의 힘을 찾으세요. 그동안 그 사람이라는 거대한 해일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이 얼마나 망가졌나요? 이제 거창한 인연론은 접어두세요. 정성스럽게 차린 한 끼 식사,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고요한 밤, 이런 소소한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줄 겁니다. 일상의 작은 균형이 잡힐 때 여러분은 비로소 그 사람이 없이도 완벽한 우주가 됩니다. 동시에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라는 잡초가 여러분의 마음을 덮어버려서 꽃이 필 자리가 없었어요. 이제는 잡초를 뽑고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취미, 공부, 사람들을 심으세요. 타인이 가꿔주는 정원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는 오로지 여러분의 단호한 손끝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치유의 핵심은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상황에 끌려다녔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이 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이 영수증을 들고 나갈지를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다는 자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피해자에서 주인으로 탈바꿈해요. 그 주도권을 잡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강력한 치유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슴의 노래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타인의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여러분의 영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 내가 정말로 행복한 순간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심장이 노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노래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안내할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예요. 첫 번째, 새로운 탄생을 철저히 보호하세요. 이제 막 여러분의 새로운 삶,
독립적인 자아가 태어나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상대방의 비굴한 사과 한마디에도 이 싹이 꺾일 수가 있어요. 아주 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새로 태어난 평화를 군인처럼 철저하게 지키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당신의 인생은 완벽하다 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사람이 없어서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라는 오점을 걷어내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게 정화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부족함을 찾지 마세요. 지금 이 고통마저도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드는 완벽한 퍼즐 조각이에요. 자, 세 번째. 하늘이 보낸 타이밍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생의 업보를 털어내고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주가 설계한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는 기회를 잡고 가는 인연을 보내주는 거. 그게 하늘의 뜻을 따르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예요. 자, 이번에는 동화 속 교훈 2가지 볼게요. 인어공주 카드가 2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단검이에요. 칼자루를 지세요. 동화 속 인어공주는 왕자를 죽이지 못해서 물거품이 됐죠. 하지만 타로의 조언은 냉정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한 헛된 동정과 미련을 단검으로 베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물거품이 돼요. 상대방을 파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나약한 미련을 처단하라는 뜻입니다. 칼자루를 지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세요. 여러분은 물거품이 되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당신의 무의식의 바다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나요? 바다처럼 깊은 여러분의 직관이 보내는 그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그 깊은 바다 밑바닥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강력한 생명력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힘을 깨워서 지상으로 올라오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조언과 시기흐름 볼게요. 영혼의 마지막 조언은 각성입니다. 에너지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고 현실적인 결핍에 벌벌 떨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통합되고 있어요. 이 진동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은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기적인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나왔어요. 공백의 달이에요. 지금 당장 서둘러서 액션을 취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지금은 멈춰서 에너지를 응축해야 할 때임을 뜻합니다. 상대방에게 단판을 짓거나 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잠시 미루세요. 지금은 우주가 숨을 고르는 시기예요. 앞으로 한 달간은 그저 관망하세요. 여러분의 내실을 다지면서 때를 기다리세요. 달의 공백기가 지나면 정의의 칼날은 여러분이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휘둘러질 겁니다. 지금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즐기면서 여러분의 힘을 비축해야 할 시점이에요. 자, 우리 4번 분들, 전생의 여러분은 그 사람의 등불이었지만 이번 생의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적인 보상과 명확한 정의의 심판이 여러분의 코앞에 와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 사람에 대한 사이렌 같은 미혹만 베어낸다면 여러분의 정원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꽃들이 피어날 겁니다.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현실에 단단한 지지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영리하고 이제 스스로를 구할 준비가 완벽히 끝난 사람이에요. 자, 우리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다녀갑니다.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이 공간으로 다시 들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많은 힘이 되고 다음 주제의 영상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달밤이었습니다.